얼마 전 제 진료실에 찾아오신 72세 박창수 어르신이 딱 그런 경우였습니다. 평생 공직에 계시며 대쪽같이 살아오신 분인데 폐암 초기 판정을 받으셨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어디선가 암세포는 설탕과 밥을 먹고 자란다는 이야기를 들으셨나 봅니다. 그날부터 암세포에게 밥 한 톨 주지 않겠다며 오로지 생수와 약간의 생채소만 드시며 버티셨답니다. 결과가 어땠을 것 같습니까? 암세포가 죽었을까요? 안타깝게도 암세포는 멀쩡했는데 박창수 어르신의 몸이 먼저 무너졌습니다. 불과 2주 만에 체중이 8kg이나 빠지셨고 꼿꼿하던 허리는 구부정해졌습니다. 결국 기력이 다해 응급실에 실려오셨을 때 어르신은 제 손을 잡고 겨우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선생님, 제가 암세포를 굶겨 죽이려다 제가 먼저 죽게 생겼습니다. 여러분, 이 박창수 어르신의 마음이 이해가 되시죠? 내 몸속에 나쁜 놈이 자라고 있다는데 뭐라도 해주고 싶은 그 절박한 심정 저도 잘 압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꼭 아셔야 할 진실이 있습니다. 암세포를 굶기겠다고 나를 굶기는 건 도둑을 잡겠다고 내 소중한 집에 불을 지르는 것과 똑같습니다. 도둑은 창문으로 도망가면 그만이지만 불타버린 집에서 살아야 하는 건 바로 여러분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병원에서 암이 어디 있는지 찾아낼 때 펫CT라는 검사를 합니다. 이 검사의 원리를 알면 왜 암세포 굶기기가 그렇게 어려운지 금방 이해가 되실 겁니다. 우리 몸속에 특수한 포도당 액체를 주사하면 암세포가 있는 곳만 마치 밤하늘의 등대처럼 환하게 빛이 납니다. 왜 그럴까요? 암세포는 정상세포보다 밥, 즉 포도당을 무려 10배에서 30배나 더 많이 먹어 치우는 지독한 욕심쟁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밥을 굶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우리 몸의 착한 세포들이 먹어야 할 영양분까지 암세포가 갈취해 갑니다. 암세포는 여러분의 근육을 녹여서라도 자기 밥을 챙겨 먹는 아주 영악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암 환자분들이 암 때문에 돌아가시는 것보다 영양실조와 기력 저하로 몸의 방어막이 뚫려서 돌아가시는 경우가 전체의 20%가 넘는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막막하실 겁니다. 암세포가 그렇게 밥을 잘 챙겨 먹는데 그럼 나는 속수무책으로 당하고만 있어야 하는가 하고 말입니다. 아닙니다. 방법은 분명히 있습니다. 무작정 굶는 게 아니라 암세포가 싫어하는 환경을 만들고 암세포의 밥줄만 콕 집어서 끊어버리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박창수 어르신께도 제가 이 전략을 처방해 드렸습니다. 어르신, 이제 굶지 마시고 저랑 같이 암세포를 골탕 먹여봅시다 하고 말이죠. 그 결과 어르신은 다시 숟가락을 드셨고 항암 치료를 견딜 수 있는 튼튼능 몸을 되찾으셨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알려드릴 이야기는 단순히 잘 먹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암세포의 숨통을 조이는 강력한 공격 무기가 무엇인지, 그리고 암세포가 우리 몸에서 마음대로 파티를 벌이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방패는 어떻게 만드는지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겁니다. 특히 70세가 넘으신 어르신들이라면 오늘 이 내용을 반드시 머릿속에 새기셔야 합니다. 그래야 암이라는 긴 터널을 무사히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암세포를 굶기고 내 몸은 살리는 그 기적 같은 식사의 기술을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생명을 지키는 등불이 될 것 같다면 좋아요 버튼 한번 꾹 눌러주시고요. 댓글창에 숫자 1 한 글자만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이 남겨주신 그 한마디가 저에게는 이 유익한 정보를 계속 전해드릴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지금 바로 살자라고 적으셨다면 이제
본격적인 암세포 저격 방법을 알아보러 가시죠. 자, 이제 본격적인 전쟁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암세포가 여러분의 몸을 전쟁터로 만들었다면 우리도 가만히 있을 수 없지 않겠습니까? 지금부터는 암세포의 심장을 직접 타격하는 강력한 무기와 우리 몸의 방어벽을 철통같이 세우는 5명의 전사들을 소개해 드릴 겁니다. 가장 먼저 여러분이 병원에서 의사와 상의해서 당장 시작해야 할 특급 무기는 바로 고용량 비타민C 주사요법입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는 비타민C, 그거 약국에서 파는 알약이나 노란 가루 말하는 거 아니냐고 묻는 분들 계실 겁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입으로 먹는 게 아니라 혈관에 직접 넣는 주사입니다. 이게 왜 강력한 무기인지 설명해 드릴게요. 비타민C가 혈관을 타고 아주 높은 농도로 우리 몸에 들어가면 암세포 안에서 아주 특별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바로 암세포 내부에서 독가스라고 불리는 과산화수소를 뿜어내게 만드는 겁니다. 암세포 입장에서는 자기 방 안에서 갑자기 독가스가 터지는 셈이죠. 그런데 여기서 신기한 점이 있습니다. 우리 정상세포는 이 독가스를 순식간에 물로 바꿔버리는 아주 유능한 청소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비타민C 주사를 맞아도 정상세포는 멀쩡합니다. 하지만 암세포는 이 청소부가 아예 없거나 아주 무능합니다. 결국 독가스가 방 안에 가득 차게 되고 암세포만 선택적으로 터져 죽게 되는 원리입니다. 제 환자였던 박창수 어르신도 처음에는 반신반의하셨습니다. 그런데 항암 치료와 이 주사요법을 병행하시더니 이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선생님, 신기하게도 이 주사를 맞고 나니까 항암 치료 후에 입안이 헐거나 기운이 하나도 없던 증상이 훨씬 덜합니다. 라고요. 맞습니다. 비타민C 주사는 암세포를 공격하는 동시에 우리 몸의 면역력을 보호해주기 때문입니다. 다만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신장 기능이 많이 약하시거나 특정 효소가 부족한 분들은 피해야 하니 반드시 경험 많은 전문의와 상담 후에 시작하셔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하십시오. 자, 무기를 준비했다면 이제 우리 몸을 지킬 성벽을 쌓아야겠죠? 제가 오늘부터 여러분의 식탁에 매일 올려야 할 5가지 항암 전사를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는 브로콜리입니다. 이 작은 나무처럼 생긴 녀석 안에는 설포라판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게 암세포의 뿌리까지 찾아가서 숨통을 조입니다. 살짝 데치거나 쪄서 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두 번째는 양배추입니다. 양배추는 위암이나 대장암 환자분들에게는 그야말로 천연약이나 다름없습니다. 위벽을 보호하면서 암세포가 자라나는 길목을 차단하거든요. 세 번째는 마늘입니다. 마늘은 암세포가 먹고 살기 위해 새로 만드는 가짜 혈관들을 아예 생기지 못하게 막아버립니다. 보급로를 끊어버리는 것이죠. 생으로 드시기 힘들면 구워서라도 하루에 2-3쪽은 꼭 드십시오. 네 번째는 토마토입니다. 토마토의 빨간색을 만드는 라이코펜은 유방암과 전립선암에 특히 효과가 좋은데 여기서 핵심은 반드시 익혀 드셔야 한다는 겁니다. 기름에 살짝 볶거나 익혀 드시면 흡수율이 1~배 이상 껑충 뜁니다. 마지막 5번째는 당근입니다. 당근 속의 베타카로틴은 우리 몸의 면역세포들이 암세포와 싸울 수 있게 에너지를 공급합니다. 당근 역시 기름에 볶아 드실 때 가장 효과가 좋습니다. 박창수 어르신께 제가 이 5가지 채소를 매일 드시라고 숙제를 내드렸습니다. 처음에는 채소만 먹으려니 맛이 없다고 투덜대셨지만 2주가 지나자 얼굴색이 몰라보게 맑아지셨습니다. 어르신 말씀이 예전에는 고기만 먹어야 힘이 나는 줄 알았는데 이 채소들을 챙겨 먹으니 속이 편안하고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훨씬 가볍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암세포는 여러분이 굶는 걸 기다립니다.
여러분이 굶어서 기력이 떨어지면 그때를 틈타 온몸으로 퍼져나가려고 준비 중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무작정 굶지 마시고 오늘 알려드린 강력한 주사요법과 5가지 항암 전사들로 내 몸의 군대를 먼저 튼튼하게 만드십시오. 오늘 알려드린 이 5가지 채소들 중에서 냉장고에 지금 바로 있는 게 무엇인지 확인해 보세요. 만약 하나도 없다면 오늘 시장이나 마트에 가셔서 꼭 사오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주변에 암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나 가족분들에게 큰 희망이 될 것 같다면 지금 바로 영상 아래 공유하기 버튼을 눌러서 보내주십시오. 여러분의 공유 한 번이 누군가에게는 생명의 밧줄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무기와 방패를 갖췄으니 암세포의 밧줄을 제대로 끊어버리는 결정적인 전술을 배워볼 차례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암세포를 말려 죽이는 굶기지 않는 단식법입니다. 박창수 어르신이 가장 놀라워하셨고 또 가장 확실하게 효과를 보셨던 핵심 전략이기도 합니다. 귀를 쫑긋 세우고 들어주세요. 첫 번째 지침입니다. 오늘 당장 여러분의 식탁에서 3가지 흰색 음식을 퇴출하십시오. 바로 흰 쌀밥과 흰 밀가루 그리고 설탕입니다. 제가 이걸 왜 강조하느냐 하면 이 음식들이 암세포에게는 그야말로 로켓 연료나 다름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흰 쌀밥 한 숟가락을 입에 넣는 순간 우리 몸의 혈당은 수직으로 상승합니다. 그러면 우리 몸은 이 혈당을 조절하려고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을 대량으로 뿜어냅니다. 문제는 이 인슐린이 암세포에게는 성장을 촉진하는 아주 강력한 스위치 역할을 한다는 점입니다. 인슐린이 많이 나오면 우리 몸속에서 암세포의 성장인자라는 녀석들이 함께 날뛰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남아메리카 에콰도르의 한 마을에는 아주 특이한 분들이 사십니다. 이분들은 키가 매우 작은 유전적 특성이 있는데 놀랍게도 평생 암에 거의 걸리지 않습니다. 연구해보니 이분들은 몸속에서 암세포 성장인자가 거의 나오지 않는 체질이었던 겁니다. 우리는 그런 체질을 타고나지 않았으니 스스로 조절해야 합니다. 흰쌀밥 대신 현미밥이나 잡곡밥을 드세요. 밀가루빵 대신 통밀빵이나 고구마를 드시는 겁니다. 이렇게 거친 음식을 드시면 혈당이 천천히 올라가고 인슐린도 조금만 나옵니다. 암세포 입장에서는 펑펑 쏟아지던 연료가 갑자기 똑 끊기는 셈입니다. 두 번째 지침은 젓가락을 움직이는 순서를 완전히 뒤집는 것입니다. 이름하여 거꾸로 식사법입니다. 밥상에 앉으시면 가장 먼저 채소 반찬부터 드십시오. 시금치든 콩나물이든 상관없습니다. 일단 채소로 배를 채우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부나 생선 같은 단백질 반찬을 드시고 맨 마지막에 밥을 드시는 겁니다. 이 순서가 왜 중요할까요? 먼저 먹은 채소의 식이섬유가 우리 장 속에 촘촘한 그물망을 먼저 깔아주기 때문입니다. 그 상태에서 탄수화물인 밥이 들어오면 이 그물망에 걸려서 당분이 아주 천천히 흡수됩니다. 마치 뻥 뚫린 고속도로를 달리던 당분들이 울퉁불퉁한 시골길을 만나는 것과 같습니다. 이렇게만 드셔도 암세포에게 가는 포도당의 양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나쁜 단백질은 버리고 착한 단백질로 갈아타는 것입니다. 특히 햄이나 소시지, 베이컨 같은 가공육은 오늘부로 작별 인사를 하셔야 합니다. 이건 제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라 세계보건기구에서 담배와 똑같은 1급 발암물질로 지정한 아주 위험한 음식입니다. 이런 가공육 속에 들어있는 각종 첨가물은 우리 몸속에서 암세포가 가장 좋아하는 독소로 변합니다. 대신 콩과 두부 그리고 생선을 가까이 하십시오. 우리 몸의 면역세포는 단백질로 만들어지는데 고기보다는 식물성 단백질이 우리 몸의 염증 수치를 낮추는데 훨씬 유리합니다. 박창수 어르신도 예전에는 고추장에 햄을 볶아서 흰쌀밥이랑 드시는 게 낙이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려드린 대로 현미밥에 두부조림 그리고 데친 브로콜리를 먼저 드시기 시작하면서 몸의 염증 수치가 몰라보게 줄어들었습니다. 여러분, 암세포는 여러분이 건강한 음식을 맛있게 드시는 것을 제일 싫어합니다.
여러분이 식사를 즐겁게 하되 순서만 바꿔도 암세포는 당황해서 기력을 잃게 됩니다. 박창수 어르신은 이제 식사 시간이 숙제가 아니라 암세포를 공격하는 즐거운 전투 시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알려드린 이 세 가지 지침만 지켜도 여러분은 암세포의 보급로를 완벽하게 차단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내일부터 식단 구성을 어떻게 바꿀지 머릿속으로 그려보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과 알림 설정 버튼을 꼭 눌러주십시오. 여러분이 이 영상을 놓치지 않고 챙겨보시는 것만으로도 암을 이겨내는데 큰 보탬이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이 가장 기다리셨던 시간입니다. 도대체 하루를 어떻게 보내야 암세포를 말려 죽일 수 있는지 제가 아주 구체적으로 알려드릴게요. 박창수 어르신이 실제로 3개월 동안 단 하루도 거르지 않고 실천하셔서 활력을 되찾으셨던 그 일과표를 그대로 공개합니다.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일과표를 머릿속으로 그리면서 내일부터의 여러분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먼저 아침 7시입니다. 눈을 뜨자마자 가장 먼저 하실 일은 미지근한 물 한 잔을 천천히 마시는 겁니다. 밤새 잠들어 있던 우리 몸의 장기들을 깨워주는 신호탄입니다. 그런 다음 아침 식사를 준비하시는데 이때 박창수 어르신은 가장 먼저 양배추와 시금치 같은 채소를 한 접시 가득 드셨습니다. 드레싱은 시중에 파는 달콤한 것 말고 올리브유와 식초만 살짝 곁들여 보세요. 채소를 다 드셨다면 이제 단백질 차례입니다. 계란찜이나 두부 반모를 천천히 씹어서 드시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현미밥을 딱 반 공기만 드세요. 처음에는 밥량이 적어서 허전하다고 하셨던 어르신도 채소를 먼저 듬뿍 드시니까 금방 배가 부르다고 하셨습니다. 식사가 끝나면 집 근처를 20분 정도 가볍게 산책해 보세요. 식후에 걷는 이 짧은 산책이 혈당이 치솟는 것을 막아 암세포의 밥그릇을 뺏는 아주 훌륭한 운동이 됩니다. 오전 10시쯤 되면 살짝 입이 심심해지실 겁니다. 이때가 바로 특급 간식을 챙겨 드실 시간입니다. 바로 익힌 토마토입니다. 토마토를 살짝 삶아서 올리브유를 한 방울 떨어뜨려 드셔보세요. 이건 간식이 아니라 암세포를 공격하는 약이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비타민C 주사요법을 병행하시는 분들이라면 주사를 맞으러 가기 전후에 물을 평소보다 2잔 정도 더 마셔주는 것도 잊지 마세요. 점심 12시에는 단백질을 좀 더 보충해줍니다. 고등어나 삼치 같은 생선구이 한 토막을 메인 요리로 삼으세요. 역시 순서는 채소 무침을 먼저 한 접시 비우고 그 다음에 생선을 드신 뒤 마지막에 잡곡밥을 드시는 겁니다. 박창수 어르신은 점심에 나물 반찬을 3종류 이상 챙겨 드셨는데 이렇게 하면 장내 유익균이 늘어나 면역력이 몰라보게 좋아집니다. 오후 3시에는 항암 주스 한 잔을 만들어 보세요. 당근과 사과를 믹서기에 갈아서 드시는 건데 여기에 견과류 5알 정도를 같이 곁들이면 맛도 좋고 영양 흡수도 더 잘 됩니다. 당근의 오렌지색 성분이 여러분의 면역세포를 아주 튼튼하게 만들어줄 겁니다. 저녁 식사는 6시쯤 가볍게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저녁에는 브로콜리와 마늘을 기름에 살짝 볶아서 드셔보세요. 마늘의 향긋한 냄새가 암세포에게는 치명적인 경고장이 됩니다. 저녁에는 밥 대신 찐 고구마 1개로 탄수화물을 대신하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잠들기 전 9시에는 따뜻한 생강차나 보리차 한 잔으로 하루를 마무리하세요. 자, 이렇게 일과표를 말씀드렸는데 아마 궁금한 점들이 많으실 겁니다. 제가 어르신들이 가장 자주 묻는 질문 3가지만 딱 뽑아서 시원하게 대답해 드릴게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선생님, 채소부터 먹으니까 금방 배가 꺼져서 밤에 잠이 안 오는데 어떡하죠? 하는 분들 계십니다. 이건 아주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그동안 우리 몸이 설탕과 흰밥에 가짜 배부름에 중독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는 참지 마시고
오이나 당근을 썰어서 조금 더 드시거나 따뜻한 우유 반 컵 정도를 드셔보세요. 2주만 지나면 몸이 이 건강한 공복감에 익숙해지면서 오히려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날아갈 듯 가벼워지실 겁니다. 두 번째 질문은 가족들과 밥상을 따로 차려야 해서 너무 번거롭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절대 따로 차리지 마세요. 오늘 제가 알려드린 식단은 암 환자뿐만 아니라 당뇨나 고혈압이 있는 분들, 그리고 건강한 자녀들에게도 최고의 식단입니다. 온 가족이 함께 거꾸로 식사법을 실천해 보세요. 가족 모두의 건강을 지키는 가장 현명한 방법이 될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질문입니다. 비타민 C 주사는 얼마나 자주 맞아야 하나요? 하는 질문입니다. 보통 치료 초기에는 일주일에 2번에서 3번 정도를 권장합니다. 하지만 이건 여러분의 체력 상태와 암의 진행 정도에 따라 의사가 판단해야 할 몫입니다. 기운이 너무 없거나 신장 수치가 높을 때는 조절이 필요하니 꼭 전담 주치의와 긴밀하게 소통하며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알려드린 이 일과표를 내일부터 딱 일주일만 버텨보세요. 박창수 어르신도 딱 일주일이 지나니까 몸에 붓기가 빠지고 눈동자가 맑아지는 게 느껴진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도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고 내일부터 바로 실천해보겠다 결심하셨다면 댓글창에 실천이라고 적어주세요. 여러분의 그 결심 한마디가 실제로 행동으로 이어지는 놀라운 마법을 부릴 겁니다. 또한 주변에 같이 실천할 친구나 동료가 있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서 서로 응원해보세요. 함께하면 암이라는 높은 산도 훨씬 수월하게 넘을 수 있습니다. 이제 긴 강의를 마칠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 제가 드린 말씀들 머릿속에 잘 정리되셨나요? 처음에는 암이라는 이름만 들어도 가슴이 덜컥 내려앉고 막막하셨을 겁니다. 암세포를 굶기겠다는 그 간절한 마음을 제가 왜 모르겠습니까? 하지만 이제는 그 마음을 나를 죽이는 무모한 단식이 아니라 나를 살리는 똑똑한 영양 전략으로 바꿔야 할 때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핵심 내용을 딱 3줄로 요약해 드립니다. 첫째, 흰쌀밥과 설탕을 식탁에서 치우고 현미밥과 채소를 먼저 드시는 거꾸로 식사법으로 암세포의 보급로를 차단하십시오. 둘째, 햄과 소시지 같은 가공육을 끊고 제가 알려드린 5가지 항암 전사와 착한 단백질로 내 몸의 성벽을 튼튼히 쌓으십시오. 셋째, 암치료 전문의와 상의하여 비타민C 고용량 주사라는 강력한 무기로 암세포의 심장을 직접 타격하십시오. 이 3가지만 꾸준히 지켜도 여러분의 몸은 암세포가 살기 가장 힘든 척박한 땅이 될 겁니다. 반대로 여러분의 소중한 면역세포들에게는 매일매일 힘이 솟구치는 기름진 땅이 되겠죠. 암은 굶겨서 죽이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식사로 길들이고 이겨내는 것입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박창수 어르신의 최근 소식이 궁금하시죠? 어르신은 이제 저를 만나러 오실 때 병원 셔틀버스를 타지 않으십니다. 집에서 병원까지 한 정거장이나 되는 거리를 기분 좋게 허리를 쭉 펴고 걸어서 오십니다. 얼마 전에는 그동안 엄두도 못 냈던 뒷산 산행을 다녀오셨다며 흙 묻은 등산화를 보여주시는데 그 모습이 얼마나 당당하고 멋지셨는지 모릅니다. 어르신은 이제 암을 무서운 적이 아니라 내 몸을 더 소중히 아끼라고 보내온 엄한 선생님으로 생각하신답니다. 여러분, 암이라는 병은 우리에게 큰 공포를 주지만 동시에 우리 삶을 되돌아보고 더 단단하게 만드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오늘 제가 전해드린 이 지식들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희망이라는 작은 불씨가 되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절대 혼자라고 생각하며 외로워하지 마십시오. 진료실에서 그리고 이 영상을 통해서 제가 항상 여러분의 든든한 주치의가 되어 곁을 지키겠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댓글창에 남겨주신 살자라는 다짐과 실천하겠다는 약속은 여러분 자신을 향한
가장 위대한 선언입니다. 그 약속은 믿고 내일 아침에는 오늘보다 더 활기찬 발걸음으로 하루를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생명을 지키는 따뜻한 등불이 되었다면 그것만으로도 저는 의사로서 가장 큰 보람을 느낍니다. 긴 시간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는 앞으로도 여러분이 암이라는 긴 터널을 무사히 지나 밝은 햇살을 맞이할 수 있도록 더 유익하고 명쾌한 건강 정보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은 충분히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이미 가지고 계십니다. 스스로를 믿고 오늘부터 당장 시작하십시오. 여러분 꼭 건강하십시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